안녕하세요. 용쌤의 영어 감잡기 용영감의 용현우쌤입니다. 올해 첫 학교 시험을 앞두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딘가 붕 떠있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직전 보강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좀 분위기가 붕 떠있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시험 잘 보겠지라는 마음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선생님은 가르친 거 대비 여러분들이 성적이 잘 나와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기울인 노력, 그리고 내가 기울인 노력, 이런 걸 오롯이 점수로 받아올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잔소리 좀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 잔소리 총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시험장에 가기 전, 혹은 시험장에 앉아서 문제지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가져야 될 심리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긴장들을 하십니다. 네, 시험에 긴장감이 아예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제 적당한 긴장감은 그래요. 도움이 된다고들 합니다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고민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될지 모를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시험에 대해서 제 실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시험을 망치게 되면 그야말로 이게 비효율적인 짓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왔다고 주장하는 그 공부가 육체노동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이런 긴장감, 그래요. 매번 본인들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자세를 고쳐 먹어야 될까? 네, 현실을 직시를 하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말하는 방법이 어디에나 통한다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를 하시는데 현실 직시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망쳐서 맞이하게 될 아주 안 좋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현실 직시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바로 앞의 광경은 시험지이고 시험 문제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답 좀 골라줄래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요. 한 시험지에 대여섯 가지의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점수체계도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라도 실수할까,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래, 하나 틀릴 수도 있지. 대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렷이 집중해서 배운 거 활용해서 풀어낼 거야. 맞출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되뇌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현실 직시예요.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이따가도 다시 정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자세, 마음가짐이라는 거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시험용 인간이었겠냐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그래서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 배운 거 집중해서 쏟아내는 그런 시험을 만드십시오. 쫄면 누구 손해라고요? 여러분 본인 손해입니다. 다른 친구들 손해 안 봐요. 안 쫄은 친구들 오히려 잘해요. 여러분만 손해 볼 거라는 걸 생각하시면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 하지 않아야 되겠죠. 모든 건 선택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실수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험 전체를 망치는 짓만은 하지 맙시다. 조금씩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틀리지 말아야지, 틀리면 안 되는데라는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맞출 수 있어, 맞춰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배운 걸 활용해서 맞춰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보단 긍정적인 생각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어 시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별로 객관식과 서술형 문항 출제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객관식과 서술형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본인의 영어 기초나 영어 능력치가 펀더멘털이 탄탄한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보러 가기 전날쯤에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연습을 해왔고 객관식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단어도 열심히 외웠고 주제나 소재에 대한 파악도 완료가 됐는데 서술형은 고질적으로 내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평상시에도 서술형 점수가 처참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객관식에 좀 더 치중을 하셔서 객관식 비중이 높은 학교일수록 객관식을 다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면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술형을 물론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나의 실력을 대비했을 때 객관식을 더 열심히 하면 오히려 좀 더 맞출 수 있는 게 많았더라.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서 그런 경우들은 객관식 위주로 서술형은 시간이 분명히 남긴 남을 거예요. 객관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긴 남을 거니까 서술형을 그때 남는 시간에 활용해야지 에이 이거 서술형 못 쓴다고 해서 내가 객관식을 완전히 선택 집중해서 잘했기 때문에 서술형 깎인다는 거에 나는 크게 지장받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인드를 좀 탑재해 주세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서술형도 이쁘게 객관식도 이쁘게 실수 없이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자세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시험지를 받은 시점으로 가봅시다. 문제를 먼저 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본다고 지금 동의를 하실 텐데 문제 안 봐요. 제발 문제 좀 잘 봐주실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문제를 보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고요. 이건 의식해서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건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인지 등등 말이죠. 이거 신경 써서 확인하시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근데 안 보신다고. 제발 문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시작해 주세요. 자, 문제를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지문을 이제 들여다보겠죠. 자, 내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문을 보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왔던 지문일 겁니다. 그럼 이 지문은 어떤 주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전개가 있었구나, 논리적인 흐름은 어떻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 그 배운 내용 기반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출제되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학교에서는 배운 내용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수업 중에 원문 분석, 원문과 대조, 그 다음에 변형된 어휘, 변형해본 문제,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준 문제 전부 풀어보셨고 해설도 들으셨고 수업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파악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내가 외웠고 내가 배워왔던 이런 내용과 실제 시험지상에 나온 지문이 어떻게 다른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그냥 푸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거예요. 지문 안에 선지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죠. 밑으로 보기로 내려오기 전에 선지 자체가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휘나 어법류가 그러합니다. 자, 그런 경우들에 제발 지문 안에 들어있는 선지, 밑줄 쳐져 있는 그 선지 하나만 보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 내신이건 수능이건 이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영어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글입니다. 그럼 글은 맥락과 흐름이 있는데 이 약간의 맥락 흐름의 조정은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쳐진 것만 보고 나 이거 알아. 맞아, 이거 강조됐었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미 수없이 풀어봤어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보기에만, 선지에만 눈길이 꽂혀서 너무나 뻔하게 이거 맞잖아 이러면서 넘어가고 틀려버리는 그런 불상사. 그게 누적이 되면 점수가 처참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선생님이 강조드리는 거 뭐였다? 보기가 포함된 문장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거다. 파악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다, 적어도.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문제들 처음부터 끝까지, 왜? 많이 반복했던 지문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더 빠르게 변경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보아라. 물론 이제 어법이라면 문장 안에서만 보셔도 되겠지만 어휘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학교 시험지에 나온 부분이 맥락적인 변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발 선지 안에 갇혀있지 말라가 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세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까지 파악을 하신 상황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내셔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문제 파악을 먼저 하고 선지를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선지부터 보는 습관 들이지 마시고 문제 확인, 내용 파악, 선지 확인 이런 순서로 항상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스킬이건 어떤 방식이건 그래요. 다 선생님도 존중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신 시험 시간, 영어 시간 그렇게 빠듯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서술형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순서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지문에서의 변경점 맥락 파악, 그리고 선지 이렇게 마지막 선지 파악 단계로 오셨는데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제, 주장, 요지, 제목, 목적 이런 류들이었으면 제발 정답이 되는 친구들은 지문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어야만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 그 지문 속에 들어있는 말이었거든. 근데 알고 봤더니 아주 세부적인 예시 하나만 포함을 하고 있어. 이러면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수업 중에 누누이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답을 골라야 되는 지금 내가 체크를 하려는 그 순간에도 잠깐 내가 지금 너무 미시적으로 너무 세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이 글 전체에 대해서 묻고 있으면 이 주어진 내용을 전체를 포괄하는 그 선지가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아차 하고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선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많이 겪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한테 많이 잔소리 듣기도 했었고요. 선지에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이미 익숙해진 친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습하실 때 모르는 어휘가 있는 선지 고르면 선생님이 화냈습니다. 자,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일단 그 선지는 최후로 밀어놓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일단 아는 선지들, 어휘를 파악하고 있는 선지들을 명확히 비교 대조해 보시고 그마저도 안 되는 최후의 순간에 모르는 어휘가 들어가 있는 선지를 답으로 해볼까 말까 아주 마지막 순간에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가 많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는 어휘도 꽤 많이 쌓였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단어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단어 뜻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 글에서 요구하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전개하셔서 내가 네 가지를 알고 있는데 네 가지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 인 경우에만 모르는 어휘가 들어있는 선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 선생님이 모르는 어휘가 있는 거를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문제 어차피 찍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첫머리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그 문제 하나 틀렸다고 시험 전체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맞으면 좋고 틀리면 아까운 문제면 그냥 최후의 순간에 그래 내가 확실히 검토해 본 결과 네 가지는 절대 답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만 선택하는 걸로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시험을 대하는 자세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잔소리를 좀 들으셨는데 자, 요약을 한번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쫄지 마라. 쫄면 너만 손해다. 두 번째, 실력 파악 잘 하셔서 선택과 집중, 즉 내가 서술형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객관식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정답률을 높일 것인가 이런 집중을 해보자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문제지를 볼 때 문제 제발 잘 읽어주세요 였고요. 네 번째는 보기 선지만 보지 말고 맥락 파악 좀 해주세요 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부 내용만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포괄할 수 없으니 그런 류는 삼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모르는 어휘가 들어있다고 해서 매력적인 선지가 아니라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죠. 별거 아닌 내용을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 머리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음가짐 이런 마인셋이라는 건 누누이 누적돼서 쌓이고 쌓여서 체득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자꾸 되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요거 보러 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이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어휘 하나만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죠. 여러 개를 모르고 도무지 도처에 모르는 어휘가 있어서 답을 절대 고를 수가 없는데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내신 기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단어들 다 했다. 그쵸? 너무 많은 어휘를 모른다는 건 본인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다들 선생님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함께 노력한 만큼 시험장에서 시험 점수를 예쁘게 챙겨 오셔서 선생님 앞에서 시험지 한번 멋있게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용쌤의 영어 감잡기 용영감의 용쌤이었습니다. 안녕.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